등비수열 B가 일정하다. 등비수열. 백날 뭐 B가 일정하다고 해봤자 별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수식이야. 지수식. 그래서 그러니까 A 곱하기 R의 n-1승이 AN이라고 쓰면, 그럼 얘는 사실 이거야.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냥 R분의 A 곱하기 R의 n승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쫄지 마시고 그냥 이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준다. 이렇게 빼는 거. 그래서 얘는 R분의로 바뀌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나는 그래서 그냥 얘를 A 곱하기 R의 n승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형태. 그래서 지수식의 형태야. 꼬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기억이 좀 날래나? 꼬다리가 없는 지수식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꼬다리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n 앞에 있는 게 공비다. 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서 n 앞에 있는 게 공비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곱에 관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요. 곱에 관한 대칭성. 곱의 대칭성. 그러니까 무조건 중항이라고 해서 한 항 차이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곱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평균의 항수제곱, 그게 등비수열의 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게 AN에서 SN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였죠. 똑같은 형태일 거예요. 자, 등비수열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 이겁니다. 자, 등비수열 합인데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비 합은 아까 SN을 썼을 때 두 가지가 됐었는데 R-1분의 보통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전체 자체를 그냥 얘를 어떤 A다라고 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N에 관한 식인데 이쪽에는 N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난 그냥 얘를 A라고 쓸 거야. 얘를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때 드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달라요. 그냥 대충 쓴 거야. 그게 짜증나면 여기를 다른 걸로 바꾸세요. A 다시로 바꾸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런 형태다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꼭 A가 정확한 어떤 값은 아니야. 알겠죠?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생각해봐. 아까 내가 말했죠. 등비는 무슨 식의 등비수열? 지수식 등비수열이죠. 지수식. 근데 등비 합도 무슨 식이에요? 지수식이지. 근데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 형태. 자, 쉐이프 형태 맞지? 몰라? 자, 얘하고 얘가 있는데 꼬다리가 존재하거든. 꼬다리. 돼요? 꼬다리가 있는데 얘는 A 다시인데 얘는 무슨 넣었어? A 다시야? 마이너스 A 다시죠.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수의 합이야? 개, 수의 합이 0인 무슨 식? 지수식. 개수의 합이 0이야. 개수의 합이 0이야. 개수의 합이 0이야. 근데 꼴을 잘 봐야 돼. 제발 얘들아. 꼴을 잘 봐. 이거 n이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n일 때야. n일 때. 딴 거면 안 돼. 막 이런 거 왜 안 돼? 무조건 n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랬을 때 이놈이랑 이놈이랑 더해서 0이 되면 얘는 등비수열 합이야. 무조건. 아니면 또 내 뒤통수를 때리라니까? 맞아요.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 이걸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얘로도 시험 문제가 나와. 얘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양심적으로 얘는 틀리면 내가 울 거예요. 얘는 틀리면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디 있을까? 이게 없으면 그 부교재 그 답지 다 받았죠? 부교재 답지 못 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이거 부교재를 좀 펴볼래요? 부교재를 한번 펴봐. 부교재를 좀 펴보시고. 왜냐면 이걸 또 봐야 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 이렇게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등비수열 합에서 어디 갔니? 근데 이걸 어떻게 쓸 텐데? 자. 아, 101번 문제, 101번. 이런 문제가 진짜로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101번하고 106번을 보시면 돼요. 101번. 자, 101번 보시면 이거를 눈으로 안 풀었다? 창피한 거예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3의 n-1승 플러스 K로 나타내어지는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 이게 진짜로 시험 문제 나와요. 물론 얘는 세 문제긴 한데 봐봐. 뭐의 합이 0이라 그랬어요?
해섭이 0점. 그럼 이게 뭐예요? 문제는 이거 딱 하나야. 이거 정도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돼. 3의 n-1승 플러스 k라 그랬거든, sn이. 꼬다리가 있는 지수식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은 용납이 안 된다고. 돼요? 그럼 얘는 3으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이라고 하는 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그죠?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3이 한 개 빠진 거잖아, 얘가. 그렇지 않아? 여기서 플러스 k야. 그럼 얘가 개수 아니야? k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게 답이야. 눈으로 보세요.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봐봐. 106번 봐봐. 이건 더 쉽지. 3의 n 플러스 1승이래. 3을 밖으로 빼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이란 말이야. 그러면 6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를 이루도록 하려면 k는 마이너스 6이면 끝나는 거죠. 그럼 1번이 답이야.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그냥 형태를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인 지수식이 등비 수열의 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우리가 썼단 말이야. 이걸 썼으면 또 다시 어디로 오냐? SN에서 다시 AN으로 와요. 그래서 그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공교롭게도 그죠? 공교롭게도 내가 원래는 SN 빼기 SN-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다가 S1 이렇게 해야 얘가 뭐냐면 AN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얘네들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건 언제라 그랬냐면 S0이 뭐일 때? 0일 때. 돼요? 공교롭게도 지금 저 SN의 형태가 뭐냐면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의 형태거든요. 그렇잖아? 그런 형태잖아요. 여기다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뭐 돼요? 0 돼요. 돼요? 그럼 얘도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죠? 그럼 봐봐.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자, 몇 번을 볼 거냐면 105번 있죠. 부교재 105번. 부교재 105번을 보세요. 자, 105번. 요거를 풀어주면서 내가 설명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라고 하면 SN이 SN 플러스 100이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10의 n 플러스 2승이네. 자, 그랬을 때 일반항 구하래. 일반항을 구하래. 자, 봐요. 플러스. 자, 보면 이거거든. 어머나, SN 이퀄 플러스 2라는 걸 밖으로 빼면 10이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100 곱하기 10의 n승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 100이야. 돼요? 인정하죠, 그죠? 그냥 이거 정리만 한 거야. 정리만 한 건데 여기 있는 100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0이랑 더하면 얼마일까? 0이에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그치? 내가 S0이 0일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요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얘를 AN을 바로 구해볼까? 라는 이야기야. 돼요? AN은 뭐다?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 이거만 하면 돼. 근데 봐라. 봐. 이렇게 계속 가요. 자, 그러면 그거 있죠. n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무슨 비야? 지금 이 상황 보니까 n 앞에 있는 게 그대로 공비 아니야? 그치? 힘들어. 자,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자, 그럼 여기는 10의 n-1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앞에 a가 와야 되지 않니? 앞에 a가 오는 건 s1이랑 a1이랑 뭐해? 같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잖아. 1000에서 100 빼니까 얼마? 900 이거야. 이 일반항이에요. 돼요? 답이야. 오케이? 굳이 SN 빼기 SN-를 쓰고 깜찍하게 S1을 쓴 다음에 N이 2 이상이고 여기다가 N이 1일 때 참 안 올 때 하시라니까 이거는. 등차랑 등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바로 가시면 돼요. 물론 얘를 보고 이렇게도 바로 가요. 왜냐면 N 앞에 있는 게 10이니까 10의 N승이고 A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얘가 SN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00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a에서 a를 빼니까 이쪽은 9a가 되니까 같다라고 쓰면 그러므로 a는 1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랑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냥 바로 여기서 SN과 AN을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식 써도 돼. 근데 이제 그냥 바로 가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그러니까 딴 거는 아니야. 딴 거는 아닌데 최소한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가야지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야기죠. 언제 이러고 앉아있겠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걸 쓰면 되지만 얘는 약간 잊어주세요. 등차 등비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있었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었는데 얘는 너무 흉악해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이거? 첫 번째 항 900이야. 그다음 9,000이에요. 싫어. 자, 아니 할까? 하자. 그래, 자, 해보자. 아이씨, 너무 흉악한데? 뭐 이제 싫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반항이니까 처음에 얘는 처음에 첫 항은 900. 그 다음은 여기서 그 다음 항은 2 대입하니까 9,000. N호장이죠. 자, 그 다음은 9만. 그 다음에 90만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너무 할 일이 없어. 또 땡기는 숫자 있어요? 7이요? 그래요? 그럼 얘만 7로 봅시다. 7? 그냥 893으로 893. 7을 뺍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여기 900, 9,000. 여기 9만. 여기 9만 하고 여기는 90만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럼 위랑 아래랑 차이가 뭐야? 위아래 차이가 뭐예요? 그죠? 봐봐. 야, 얘가 SN이 뭐해? SN이 이거래. 100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00이 이 합인데 여기는 정확히 뭐만 빠진 거야? 7만 빠졌잖아. 그럼 얘는 너무 흉악하다. SN 다시라고 쓰면 이쪽은 자, 100 곱하기 10의 n승에서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7이 더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107이요. 돼요? 그럼 얘는 뭐가 0이 아니야? 개수의 합이 뭐가 아닌 거야? 0이 아닌 무슨 식이야? 이쪽은 지수식의 경우. 돼요? 그거는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돼요? 그죠? 그럼 약간 여기에 자매품격이 뭐야? 이쪽은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는 2차식 이런 경우는 합이 만약에 이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자 항부터 등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같은 형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두 번째 항, 얘도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도 얘를 뭘 해야 되냐? 마찬가지야. 얘도 이게 나왔다고 쳤을 때 반드시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AN을 구한다라고 보면 AN을 다시라고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안 돼?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요.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가는데 첫 번째 항만 이상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n이 뭐일 때와 1일 때와 n이 2 이상일 때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만 먼저 제발 쓰고 두 번째 항 이렇게 가. 제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 헷갈려요. 또. 안 그러면 헷갈려.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천에서 자 여기 107을 뺐어요. 그죠? 들리지? 그죠? 그냥 가자. 귀찮아. 자 107 뺐어. 그러면 1000에서 107을 빼니까 893이 되고요. 아우 흉악해. 자 야, 그럼 이제 됐잖아. 그럼 두 번째 이상부터는 원래 얘가 등비가 될 거면 개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쪽이 얼마여야 돼? 이쪽이 얼마였어야 되냐면 이쪽이 100이어야 되는 거죠. 돼요? 그래놓고 풀면 돼요.
그럼 얘는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10에 n-1 쓰면 쓰시고 가고. 그럼 원래는 뭐였냐?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선에서 100배니까 900이요. 그럼 첫 번째는 900이니까 원래 얘가 90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돼요? 생각보다 등비는 이게 잘 안 나오긴 해요. 등비보다 등차는 되게 잘 나오거든. 두 번째부터 하는 거. 근데 등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뭐 얘보다는 그냥 원래 게 나오고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게 하는 K 값을 구해라. 그런 게 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나오면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그 이후로 가셔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 대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죠? 활용되고 그러면 뭐를 보냐면 부교재에서 부교재에서 107번 하고요. 107번 좀 풀어볼게요. 107번. 한번 풀어보죠. 자, 107번 풀어보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n으로 바꿔버리면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2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항하고 이렇게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a, n을 보게 되면 어차피 n 앞에 있는 게 똑같이 공비니까 2의 n-1승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에 오는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 S1이나 A1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여기다 1 대입하면 4에서 2 빼니까 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그냥 뭐 이거니까 곱하면 2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간단하잖아,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2인데 이쪽은 두 칸씩 가기 때문에 두 칸씩 가니까 얘는 곱하기 r이 아니라 r의 제곱이 곱해지는 r의 제곱. 돼요? 그 정도야 그냥. 그럼 r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r 값 공비가 4니까 4-1분의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이니까 A1을 가져다 쓰면 2가 첫 번째 항이고요. 그럼 r의
R은 4였으니까 4에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5승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시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냥 그런 거예요. 공식 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돼서 요거 3개가 이제 큰 틀이야. 저거 3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보다 등비가 좀 단순해요. 문제를 풀 때. 왜냐면 등차는 1차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들이 많단 말이야. 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놀랄 때 그 막 갑자기 막 놀라면서 욕하잖아. 그럴 때 되게 짜릿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차마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지? 옛날에 그 놀부주걱 같은 거 있었거든. 그래서 졸고서 앞에 팍 치면은 놀라잖아. 너무 재밌었어. 그게. 하여튼 근데 자 요즘은 안 그러니까. 여하튼간 됐니? 그죠? 자 그럼 이게 큰 틀이야. 큰 틀인데 잔망스러운 짓을 몇 개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잔망스러운 게 있어요. 그 잔망스러운 게 뭐냐면 자 우선은 진짜 좀 더 별거 없어. 그냥 진짜 그냥 문제집에만 있는 건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 등비 수열. 그러니까 등차보다 더 초라해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래. 이루는 세수. 혹은 내수.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솔직히 얘는 내수도 잘 안 나와. 거의 세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등차 같은 경우는 오지게 여기를 뭐 그 대칭이라고 해서 a 플러스 d고 a 빼기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니면 뭐 내수면은 a 마이너스 d 쓰고 뭐 a 플러스 d 쓰고 a 플러스 3d 쓰고 a 빼기 3d 쓰고 이랬는데 등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등차의 경우고 그냥 등비는 이렇게 써 AR 제곱 써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거를 뭐 R분의 A다 얘를 A다 얘를 AR이다 이렇게 쓸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써요. 잘. 그냥 이거고 별게 없어요. 그럼 세 쓰면 AR 3승 하나 더 쓰면 되는데 굳이 그게 왜 나올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면 좀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본인의 선생님들 있잖아. 학교 선생님들 그치? 뭉게 이러면서 그죠? 선생님을 떠올려봐요. 인자하시니? 아니잖아. 사악하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틀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는 딱히 이게 합에 관한 대칭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에 관한 대칭성이니까 굳이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재구성 쪽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 전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자 얘가 좀 더 중요한 거야. 뭐냐면 AN이 있는데 등비래 등비인데 자 얘가 공비가 R이고 첫 항이 A인 수열이래. 돼요? 그러면 그냥 얘는 다 알아야 돼. AN분의 1이 있잖아? 돼요? 야 원래 거 지수식이면 역수 무슨 식이야? 지수식 아니야? 그럼 무슨 비수열? 등비수열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생각해봐. 야 이게 A하고 AR하고 AR에 뭘로 갈 거면 제곱으로 쭉쭉 가는 수열이면 돼요? 그럼 여긴 얘는 뭐가 되겠니? A분의 1이고 AR분의 1이고 AR의 제곱분의 1 아니겠니? 그렇잖아. 생각해봐.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얘는 공비가 얼마야? 공비 얼마? R분의 1이야. 돼요? 역수니까 그대로 역수야. 그럼 첫 항은 뭔데? 놀랍게도 A분의 1이야. 놀랍게도 A분의 1.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게 있어. AN의 제곱이 있다? 그럼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딴 색깔로 해야지. 자, 이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비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수식을 제곱해도 지수식이니까 그 다음 얘는 첫 항은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공비까지 얼마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등비는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 재구성을 할 건데 재구성을 할 거야. 재구성을 할 건데 얘는 이것까지 아셔야 돼. 만약에 내가 저번처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을 해. 그럼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를 해.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비, 원래 함수가 등비면 이렇게 일정한 개수씩 모아놓은 것도 무슨 비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넘어갈 때
자, 원래 공비가 AN의 공비 있죠. AN의 공비가 R이라고 하면 얘는 R 몇 제곱일까? 다 몇 항 차이 나죠? 세항. 얘도 세항, 얘도 세항이죠. 나누면 R의 몇 제곱? 3승이야. 돼요? R의 3승. 이것까지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있고 그 다음에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등비 수열인데 그것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넘어갈 때 R 몇 제곱이 곱해진다는 얘기야? 5제곱이 곱해진다. 이걸 아셔야지 더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재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훨씬 잘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등비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냐? 그 하늘색 책 있죠? 어차피 아마 그냥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문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9번이에요. 19번을 풀어보세요. 별거 없어. 3점이야. 3점짜리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구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재구성에 관한 문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 보면 내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46번, 48번, 49번, 50번을 볼래요? 이게 다 작년에 나온 기출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등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포커스가 되고 그러니까 등비의 재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데 먼저 기본이 되는 문제가 19번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풀어줄게요. 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 19번 19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A1이 1이고 그 다음에 S3분의 S6이거든요. S3분의 S6 그죠? 자, 물론 내가 좀 이상하게 푸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근데 여기서 풀이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아마 책에 그냥 나오는 풀이는 아마 이걸로 풀 거예요. 이게 S3이기 때문에 R-1분의 얘는 A1 1이니까 1은 쓸 필요 없고요. 그럼 얘는 R의 3승 마이너스 1분해가 되고요. 여기는 R-1 분해 이쪽은 R의 6승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풀로 보면 이 공식이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야. 원래 나 이렇게도 안 써 사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놓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놓고요. 그 다음 플러스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을 줄 거예요. 돼요? 알겠죠? 난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미는 공식이 있어요. 하트 공식이라고. 자, 이렇게 하트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미안해.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은 똑같으니까 이쪽은 뭐냐면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랑은 등비의 재구성인데 몇 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3승이라고 쓰시면 돼요. 돼요? 그죠? 근데 그럼 얘가 이쪽이 지금 좌변이고 우변 같은 경우는 이거란 말이야. 그럼 보면 야, 이 A4인데 사실 그 A4를 따져보면 A4가 뭐예요? A1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죠? 3승 아니에요? A1이 얼마냐?
돼요? 씨, 여기 이거 사라질 거 아니야? 되니? 아래 3승 아니게?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 그냥 넘어가면 아래 3승 하나 남고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이퀄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지. R이 2죠. 내 걸로 풀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틀린 거 아니야. 그냥 이거 하면 이거 약분되고 아래 3승 플러스 1이 똑같아. 사실 그냥 이거 하고 1 곱하기 아래 3승이니까 이렇게 하고 되겠지.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 바로 가자 이거죠. 이런 거 어차피 똑같아.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겠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 아까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 뭐 하나를 좀 풀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이제 시험을 곧 볼 거거든요. 시험을 볼 건데 시험을 보기 전에 뭐를 하나 볼까? 웬만큼 다 보긴 했다 야. 한번 아까 내가 말했던 48, 50, 막 51 이런 것, 50, 49 이런 것도 있고 그럼 풀어보세요 나중에. 풀어보시면은 그게 요즘에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풀만한 거는 40번 정도 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 40번. 40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산 형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40번 하면 39번 하죠. 등차 하자. 39번 풀어보세요. 약간 옛날 스타일, 약간 한 5년쯤 전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나와요. 근데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아니라서 얘를 좀 다루기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기회 한번 다뤄야 되니까 3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하나 풀고 좀 쉬었다가 바로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주는 따로 내가 그냥 어차피 부교재로 쭉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주 같은 경우는 그 주간지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그 학교 내신 기출이 있죠. 여러 개 학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설이랑 같이 나눠줄 예정이거든요. 딱히 그건 뭐 풀이라기보다는 그 풀이는 따로 그냥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약간 좀 미리 좀 풀어보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 같은 경우는 뭐까지 하면 될 것 같냐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그지? 물론 내가 너희들이 매번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이어도 5일 남았지만 전날에 숙제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21번까지 주교재 해주시면 되고 21번까지 21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게 주교재. 다음 부교재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얘가 103번까지가 있거든. 103번까지 107번 107번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20개 풀었잖아. 80개를 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볼게. 107번까지 107번 알겠죠? 해보는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물론 뭐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게 그지? 자 갑자기 아플 예정이고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그렇다 치면 우리가 짝수를 했으니까 끝까지 짝수로 빌자. 짝수는 필수. 짝수는 필수. 짝수는 필수고 홀수는 약간 필수. 홀수는 권장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해야 돼 어차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까지는 아니고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난이도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약에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짝수는 무조건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 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그래 그렇게까지는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선은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좀 쉬었다가 15분이 빠르니까 되게 어떻게 되느냐 벌써 9시네. 자 얘들아 이제 앉아도 돼. 얘들아 일어나야 돼. 자 원래 막 딴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183이 나오길래 내 꿈의 키가 182였거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지? 근데 못했어. 자 해준가? 그렇습니다. A15가 0이라는 말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5번째 항을 더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S14하고요 S15가 뭐하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라는 게 어떤 걸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그래프적으로 접근. 내가 어제 아마 그 수업할 때 이 얘기 했을 거야. 2차식 나오면 이제 이거랑 연관돼서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은 무슨 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라 그래도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 무조건 원점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죠. 이차 함수랑 그러니까 되게 침묵의 그런 되게 새침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규 분포하고요. 그다음에 이차 함수는 굉장히 새침한 애들이야. 왜? 대칭인데 대칭이라고 말을 안 해. 돼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축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게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그냥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리시면 돼요. 왜? 나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론 뭐 밑으로 가도 돼. 근데 굳이 뭐 밑으로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공차 나와 있니 혹시? 얼마라고? 딱히 나와 있는 거 없죠? A15는 0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 항이 0이 하는 등차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똑같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그냥 한쪽에 이렇게 찌 그어주고요. 여기를 뭐라고 그으면 되냐면 14라고 그으면 되고 여기를 뭐라고 그으면 돼요? 15라고 그으면 돼요. 돼요? 오케이? 그거잖아.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말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이게 더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얘는 뭐예요? 이게 전에 거고 이게 나중에 거 아니야? 전에 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 전에 게 더 크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감소. 돼요? 근데 그냥 감소가 아니라 무슨 대값을 씌운 거냐면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SN이라고 보면 SN이 절대값인 거야. 그럼 얘가 SN이니까 이게 N축이고 이게 SN축이야. 이게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찍 하고 들어 올려요. 돼요? 그럼 봐봐. 분명히 내가 새침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대응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0이거든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14라고요. 돼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일까? 14일 거야. 그럼 얘가 얼마일까? 29라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게 2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러면 감소하는 게 언제부터 감소해? 같은 것까지 가능하잖아. 같은 것까지 가능하니까 n이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14부터 시작하면 돼요. 14랑 15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쭉쭉쭉 뭐냐면 감소하다가 n이 어디까지 가요? 28까지 가요. 돼요? T28이 29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그럼 29는 안 돼요? 안 돼. 왜? 29 여기 30 여기 있잖아. 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어디까지다? 28까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감소해요. 15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얘가 굉장한 힌트야. 이게 힌트. 이걸 보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돼요?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다 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야. 물론 얘는 100% 나온다고는 못해요. 100% 나온다고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보다 살짝 좀 약간 옛날이야.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할 때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수능은 요즘에 못 본 것 같아요. 수능은. 근데 또 모르지, 또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한 3년마다 한 번씩 유행이 바뀌긴 하거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등차의 합은 상수항이 없어.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거까지 풀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는 등차 등비나 그런 쪽에 있어서 한 중상 난이도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최고 난이도는 좀 지저분해요. 그런 것까지는 좀 그렇고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숙제는 저렇게 보니까 좀 쉬었다가 시험을 봅시다. 시험 문제